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논란이 일었던 여수시 청사 문제가 민선 8기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시의회에서 보류됐고 여서청사 복원을 위한 협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사 뒤쪽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별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청사 운영과는 별도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건물을 사들여 여서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기명 시장의 약속인데 아직 건물 매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수청의 입장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향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되자 여수시는 어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수시는 건물 매입 의사를 전달하고 해수청 이전 부지로 신북항을 제시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 지역구 시의원들은 건물 매입이나 해수청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본청사 별관 증축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 큰 틀에서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임시회에서도 안건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고 추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직접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여서청사도 저희가 이제 다시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신북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해보고. 여서청사 복원은 재선에 성공한 추철현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수시 청사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역 앞에 설치된 5.18 민주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설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1986년 목포역 광장에서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5월 걸상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걸상 외벽이 깨져 떨어져 나간 것은 물론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5월 걸상의 상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훼손된 부위의 보수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 여전히 주위에는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방치된 5월 걸상을 무관심 속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5월 걸상은 물론 5.18 사적지 표지서까지 현수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전기 송전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양쪽으로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프로펠러 걸려있고 뒤에는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요. 기념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조물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시멘트로 돼 있고 특별히 그 형상이나 이런 거가 기념하기 위한 설명 같은 것도 없어서 알아보기 무지 힘들 것 같습니다. 깨져버린 5월 걸상을 설치했던 주체는 인권연대 5월 걸상 위원회. 하지만 설치만 했을 뿐 이후 모니터링과 관리 등의 책임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이렇게 동조성을 하는 매니저로서 그런 역할인 거고 5.18 조형물이면 당연히 전란 안도나 목포시에서 관리해야죠. 결국 설치 주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는 물론 예산을 들인 보수까지 도맡게 된 상황. MBC 보도 이후 목포시는 5월 걸상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목포역 5월 걸상의 관리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5월 걸상이 설치된 지 6년이 다 돼서야 문서상 명확한 관리 주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인권연대 측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관리 주체를 우리가 해도 되겠냐 물어봤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여유도 없을 뿐더러 저희 과의 공공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짜투리로 쓸 수 있는 돈을 한번 찾아보려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설치만 했을 뿐 어떤 관리도 없이 방치돼 있었던 5월 걸상이 이제라도 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대 병원 교수 10명 중 8명이 주 1회 휴진에 찬성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대 교수 232명 중 191명이 찬성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는 휴진 일정과 방법 등을 추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까지 더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정원에 AI와 디지털 콘텐츠를 더해 새롭게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의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초록잔디와 호수를 배경으로 관악기 밴드의 감미로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출연하는 버스킹 공연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합니다. 국가정원에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미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주말마다 개최될 순천만 국가정원의 문화 행사는 대규모 음향과 무대, 대규모 출연진을 배제하는 3무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 정원과 조화를 이루어 꿈과 감성을 섬세하게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관람객이 관람하는 동선에 자연스럽게 공연을 실시하고 그 관람의 어떤 분위기나 요소를 해치지 않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뿐 아니라 순천 도심 속에서도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풍성하게 개최됩니다. 오늘 아고라 순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천 문화의 거리, 조례 호수공원, 오천 그린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무용 등 공연들이 풍성하게 개최됩니다. 오디션을 거친 지역의 100여 팀의 공연단이 500여 차례의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됩니다. 상설공연과는 또 별개로 해서 찾아가는 아고라 공연이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 소외계층 또는 이제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기관들을 조사해서 저희 아고라 공연팀들을 보내드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생태에 AI와 디지털을 덧입혀 새로운 도시 미래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 순천시. 여기에 연중 풍성한 문화예술 콘텐츠들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미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수 장도에서 열리는 GS 칼텍스 예울마루 위크에서는 야외 콘서트와 대형 모형 전시 행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날 연휴에는 이색적인 공연과 함께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합작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혼다가 북미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작사가 설립되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화순군 만원 아파트의 올해 경쟁률이 최대 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화순의 만원 아파트. 66제곱미터 규모로 화순읍에 위치했습니다. 입주자는 월세 10,000원과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보증금 4,800만 원은 화순군이 지원합니다. 작년 100호 입주자 모집에 1,400여 명이 지원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100호 입주자 모집에는 657명이 신청했습니다. 각각 50호를 모집하는데 청년의 경우 600여 명, 신혼부부의 경우 5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청년은 1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광주와도 멀지 않아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 중 절반가량이
화순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년까지만 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 이들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공서나 또 문화시설, 그다음에 마트, 교통 등등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를 하지 않을까. 화순군은 오는 30일 입주자 추첨 대상자를 발표하고 추첨일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나주시 영원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0호에 더해 올해 7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자는 어제까지 45명으로 나주시는 마감일인 오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주 영원아파트는 나주 지역에서 일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한 집에 2명 배정에 동의해야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예상되며 한낮엔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한편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외출할 경우 대기 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